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냥 소심하게 막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냈던 김어준 총수와 같이 냈던 닥치고 정치라는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닥치고 정치가 낙곰수 열풍하고 묶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 됐고요. 만약에 이 책을 낙곰수가 뜨고 나서 기획을 했다면 그 절정의 책을 당연히 낼 수도 없었을 거고 그만큼 또 팔리지도 않은 화제가 될 수도 없었을 텐데 참 운이 좋았던 게 출판사를 통해서 제안한 게 그해 1월이었고 그다음 3월쯤에 이제 제안을 해놓고 답이 없길래 그냥 잊고 있다가 3월쯤에 이제 제안을 어떤 출판사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4월 16일인가, 그해 4월 16일인가 전화를 해서 뭐 얘기를 했죠. 네, 오연호 대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묻고 조국 전 장관이 답한 그때 교수였죠.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좀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좀 재수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우려됐냐면 약간 이제 진보 엘리트들의 경우 몸에 밴 당연히 나는 이 정도 되면 존경받고 사랑받아야지 이런 좀 그런 태도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대중들 그러니까 연예인들 아이돌들 보면 속으로는 겸손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겸손한 척 절박한 척은 해야 되거든요. 저 아이돌 막 인사하고 그 매니저들이 왜 아이돌들을 모아놓고 90도로 인사시키고 뭐 누구누구 다 슈퍼주니어예요 뭐 이러면서 막 저 팬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좋아해 줄까 말까 한데 그 책의 태도는 저한테는 지금 묘하게도 이런 좋은 스펙이 있고 이런데 당연히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라는 태도가 저는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책이 재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어준 총수한테 얘기를 했죠. 당신하고 나하고 이 얘기를 해서 이 좀 쌈마이 버전을 만들면 일단은 재밌기라도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뭐 한번 해보지 이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 책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인터뷰를 많이 당해줬으니 이번에는 안 그래도 내가 시민들을 위한 정치 입문서 이런 정치 어떤 교본 같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번엔 이 기획에 네가 들어와라. 오케이 뭐 어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서 그 다음 달 5월 3일부터 인터뷰를 해서 6번 인터뷰하고 이제 9월쯤에 책이 나와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죠. 만약에 낙곰수가 뜨고 나서 이 책을 기획을 했으면 책이 한참 후에 나왔을 거고 그 김어준도 런칭을 하기는 사실 낙곰수가 뜰지 안 뜰지는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낙곰수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데다가 마지막 회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사실 우리가 또 히든 카드가 있다. 조금 있다가 주진우라는 애가 우리한테 들어올 건데 굉장한 기자다. 우리가 보면 정봉주 이 사람 좀 약간 뭔가 허술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진심이 있고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 정치인도 드물고 김용민도 PD치고는 다방면의 경험이 있고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가 없다. 거기다가 나는 말할 것도 없지 않냐. 근데 여기에 또 방점이 찍히는 거다. 근데 주진우는 아직까지 그 사실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주진우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주진우를 꽂겠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뭐 주진우 입장에서야 뭐 주진우 기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사실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주진우 기자가 들어오면서부터 낙곰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월에 절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정이 됐을 때 이제 책이 딱 나왔죠. 그러니 뭐 엄청나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책이 막 팔리는데 그때 3일에 한 번씩 일세를 찍더라고요. 일세를 더해가서 이거 진짜 이건 뭐 나 이걸로 혹시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2월까지 딱 99세까지 막 달리다가 그때 멈추고 낙곰수도 이제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좀 힘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이 책이
조국 교수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닥치고 정치. 근데 뭐 정경준 교수가 구속되고 하면서 양쪽이 굉장히 예민하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뭐 검찰개혁이랑 화두를 가지고 뭐 지지자와 그렇지 않은 세력들 간에 지금 갈등과 반목도 심한 상태고요. 한쪽은 뭐 조국 교수를 이제 검찰 권력에 희생된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게 밝혀진 이상 들어간 거에 대한 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좀 견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조국 교수란 인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평가들도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서문을 펼쳐봤는데 근데 재밌더라고. 서문이 김어준 씨가 쓴 서문입니다. 이게 다 조국 덕이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말이다. 그의 등장과 함께 부상에 열렬 환호했다. 오, 스펙, 얼굴, 기장, 음색, 사상, 이건 뭐 토탈 패키지. 이만하면 역대 최고 선수 신난다. 달뜬 채 진보 집권 프렌 집어들었다. 서문 읽다 덮었다. 재수 없을 수 있겠다. 재수 없다가 아니라 재수 없을 수 있겠다. 재수 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재미없다. 재미없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전자는 위험하고 후자는 안타깝다. 이렇게나 훌륭한 선수가 A씨 안 되겠다 돕자. 아무도 안 시켰는데 괜히 나 혼자 불끈 진보집권 B-가 필요하다. 어디까지나 조국을 위한 무허가 해제, 야매 보론, 측면 지원, 셀프 차출, 그렇다. 그렇게 시작했다. 이것. 뭐 김어준 총수도 서문에서 얘기했듯이 조국 교수 바람이 엄청나게 빨리 잦아들었죠. 만약에 뭐 김어준 총수도 얘기한 대로 이만한 훌륭한 스펙이면 그러면 저는 접근이 잘못됐다고 본 거죠. 접근 자체를 좀 세련되게 접근해가지고 국민들 스스로가 와, 저런 스타라면 내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짠 나타났다 모르겠는데, 김어준 총수도 조국 교수의 정치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바로 서문이야. 나는 사실 서문 읽자마자 이거 재수 없을 수 있겠다 했거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이 그런 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 서문을 아주 예의 바르게 썼는데, 이건 물론 타고난 품성도 있지만 자기가 예의 바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 예의 바른 그런 종류의 예의로 비치거든. 실제 본인의 마인드가 어떠하든 그렇게 보이게 된다고. 그 예의에는 제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하조란 태도가 이미 깔려 있는 거라고. 대중은 감각한다고, 느낀다고. 직관적으로 그런 걸 캐치해낸다고. 이런 게 축적되면 고착된 이미지가 되고 나중엔 어떤 노력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위험성을 스스로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은. 정치를 한다면 이건 문제다.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애티튜드가 지속적으로 유포된다. 서문이 바로 그렇다. 이건 재수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중간에 생략되고요. 그런데 대중이 정치인 조국에게서 그런 걸 느껴버리면 조국은 조국만의 가치를 급속히 상실하게 된다고. 진보는 자기가 가진 게 당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누구도 가진 게 당연한 사람은 없는 법이고, 그러니까 조국이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자산 때문에 대중 일반에게 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종의 박탈감, 그것까지 감지하고 배려할 정도의 섬세한 대중 감수성, 그게 부족하다. 물론 조국은 억울하겠지. 하지만 어떻게 가진 게 죄지.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 본격 정치를 주저하는 것은 누릴 것은 누리되 이미 가진 우아한 포지션을 잃을까봐 위험한 곳은 아직 가지 않겠다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어렴풋이 된다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조국에겐 억울하게도 시시해 보이게 된다는 거야. 이건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정서적 직관의 영역이지. 내가 자꾸 느낌을 이야기하는 이유야. 대중정치는 사실 이 영역에서 결정되거든.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가 논리 영역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런, 그래서 자기는 이런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기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고를 합니다. 만약에 정치를 할 거면 혼자 움직이지 말고 같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여러 그룹들을 찾아서 같이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 과정이 생략됐거나 없었던 거고요. 김어준 총수는 늘 보면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무학의 통찰,
동물적인 감각.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어릴 때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갑자기 밥하고 국을 손으로 떠먹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손으로 막 퍼먹고 이제 국도 손으로 퍼먹고 나서 난장판이 된 걸 보고 나서 아, 내가 사람도 동물이구나. 이게 내가 동물이구나라는 느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에피소드처럼 이 양반은 좀 본능적으로 어떤 사안을 캐치하는 부분이 사실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조국 교수에 대해서 이런 우려의 느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또 놀라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책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책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김어준 총수는 이 책을 내기 전부터 이제 2년 전부터 문재인이 아니면 안 된다. 모든 메가 트렌드는 그 전에 트렌드에 결핍을 채우려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의로움이나 역사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좀 그게 그 정책이 옳았거나 글렀거나 틀렸거나 이런 걸 떠나서 좀 피로감을 느낀 거죠. 아,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 맨날 뭐 과거사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피곤하다 보니까 이명박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이명박 저 새끼라고 해봐요. 이명박이 정권 14범인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뭐 경제는 살릴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그 새로운 트렌드였는데 또 보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명박의 사사로움에 질려버린 거죠. 이명박은 와 저거 어떻게 저걸 나라를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저렇게 회사를 통해서 저기 사익을 추구하냐. 그래서 그 다음 트렌드는 아마 사사로움이 없는 사람이 뜰 것이다. 그럼 누구냐? 저쪽에서 박근혜고 이쪽은 문재인이라는 거였죠. 근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정치를 안 한다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정치를 결국은 하게 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 낙곰수 팬들이나 낙곰수가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꽤 영향을 주고 뭐 이데올로그라고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꽤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신기한 책이죠. 정치인이 그러니까 강준만 교수가 김대중 주기를 통해서 DJ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이데올로그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이라는 책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이데올로그가 됐다는 한간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분들은 정치를 하고 있을 때고 뭐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오래 하신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 후보군으로 정치를 하신 지 오래됐고 대통령 후보군으로는 일단은 언급이 되는 분인데 여기서 김어준은 정치를 하지도 않는 분을 정치를 하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끌어내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서 저는 김어준 총수의 어떤 무학의 통찰이나 좀 뭐 동물적 감각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책 사실 제목도 출판사에서는 우리가 뭐 배우 세력이다. 우리를 믿고 뭐 그때 이제 이명박 시대니까 사람들이 이 책 낙곰수와 또 이 책을 보면서 팬들이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문구는 쫄지 마 씨발 쫄지 마 씨발 그러니까 쫄지 말고 얘기하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배우다라고 지었는데 김어준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더니 야 그게 뭐야 닥치고 정치로 하자고. 근데 딱 들어보고 저건 뭐야 닥치고 정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조금만 되게 해보니까 딱 이제 김어준 캐릭터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또 뭐 제목도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고요. 김어준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면 늘 이제 즐겁다라고 얘기했던 게 김어준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독특한 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늘 이제 정치 감각과 에티튜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치인들한테는 물론 이제 컨텐츠가 좋아야지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지만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잘 전달할 수 있는 감각과 에티튜드가 없으면 그 정치인은 좀 결격 사유가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흔히들 정치인들이 뭐 자기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먹으면
아니 나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왜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어준답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고추로 달을 가르치면 사람들 고추를 보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인의 발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발언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도, 그러니까 보면 김어준이 막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막말을 세련되게 하거든. 욕을 해도 어떻게 보면 좀 귀엽게 느끼고 품위 없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김어준이 좋은 애티튜드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뭐 좋은 언어 감각과 애티튜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좋은 언어 감각과 어떤 그런 태도들이 저는 김어준 신드롬을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중국의 주울레라는 정치인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 기자들이 뜬금없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울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거는 그게 어느 방향으로 틀지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보면서 노무현 정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가슴을 아파했지만 그게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또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메가 트렌드라는 것도 이 시대의 결핍이 또 다른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진보 진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자꾸 보다 보면 지난 정권에 저쪽에서 했던 실수들을 이쪽에서 반복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좀 우려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김어준의 어떤 그 통찰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권 차원보다는 좀 더 그 큰 대한민국을 보는 차원에서 그 정도 인물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어준 총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승호 케이스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